네, 2021년 10월 25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41번째. 이재명 민주당 대권 후보가 경기도 지사를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시오패스의 사퇴? 소시오패스의 도전?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극히 안전한 자리 이동이야. 그는 겁쟁이야. 이겁니다. 정신과 의사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강윤형 씨가 10월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국정감사 때의 태도, 형과 형수한테 한 욕설, 김부선 씨와의 연애 소동 등을 볼 때 이재명은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 바로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나왔죠. 강윤형 씨가 의사니까 의사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내던진 유튜브에 막말 내줘 상당히 거북했다 뭐 이런 주장도 나왔고, 의사문화의 공신력을 이용하는 정치적 주장으로 명백한 의사윤리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재명 씨가 드디어 경기지사를 사퇴했습니다. 왜 그는 경기지사를 사퇴하지 못하는가를 제가 화천대유 사건 시리즈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상당히 겁쟁이라는 게 저희 판단이었죠. 그의 사퇴 전문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뭐 그렇고 그런 내용이에요.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때도 보게 되면 참 이거밖에 안 되나 싶었는데 사퇴문도 그렇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거 다 빼고 나면요, 눈에 딱 띄는 게 민선 7기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하며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을 뜻하겠죠. 하여간 급하게 써서 그렇고 연설문이라서 구어체라서 그렇긴 하지만 문맥은 참 문장은 못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든지 민선 7기 경기도는 해놓고 나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공정한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글쎄 이 사람이 공정한가? 지난번 방송에서 심상정 의원하고 유동규 임명에 대해서 문답을 주고받을 때 보인 모습, 반대로 920억 환수한 거를 김포연설에서 자랑할 때 하는 그 모습, 또 초과이익 환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공정한 게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공정한 세상을 표방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할 때 나라가 흥성할 수 있습니다. 저 이런 얘기 숱하게 많이 들었고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미음이 확고할 때 나라는 꼭 흥성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흥성과는 상관없습니다. 나라의 흥성은요, 인센티브처럼 뭔가 이렇게 툭 던져주는 약간의 부정, 약간의 뭐가 있어야만 흥성합니다. 나라의 공정함은 규칙을 지킬 때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규칙이 엉터리라면 나라도 공정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씨 세상 보는 눈 생각 밖으로 어립니다. 또 공정한 세상을 또 한번 강조하고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해 놨어요. 근데 별 감동이 없다는 게 저희 솔직한 평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에게 있어서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글쎄, 공직은 책임이다. 책임도 여러 가지를 품고 있잖아요. 의무라는 얘기인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양반의 사법 시험 붙을 만큼 기억력은 비상한지 몰라도 사물을 이렇게 보고 세상 이치를 꿰뚫어 보는 거는 조금 단순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공직은 책임이다. 이 정도 말은 대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나서겠다는 사람은 좀 다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코멘트 할 게 없네요. 이 정도 논술문 저한테 갖고 오면은 시약점도 안 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아일보의 자매회사인 채널A가 황무성 당시 성남도계공 사장하고 유한기 당시 성남도계공 개발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10분쯤 나눈 40분간의 대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동규는 기획본부장인 유동규는 U1으로 불렸고 같은 유시인 유한기 개발본부장은 U2로 직원들이 불렸죠. 네. 그리고 황무성 사장은 실세가 아니었던 건 다 아신 사실입니다. 이때 유한기 씨가 사장실에 들어와서 나가 사표 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 사장이 시장 허락 받아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사장님이나 저나 뭐가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성남 도경의 실세는 유동규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유동규는 2014년 6월 달에 있었던 성남시장 선거에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성남 도계공 본부장을 그만두고 나갔다가 7월 달에 복귀한 다음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그런데 유동규가 사장인 나와 사장인 당신과 개발본부장인 나를 앉혀놓은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황 사장이 그게 원래 지 거야? 사장 자리가 지 거야? 그렇게 유동규 거야?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 그러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럽니다. 유동규가 이재명의 아바타다. 이재명을 호가호위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U2가. 네. 내가 사직서를 써도 시장한테 주지 당신한테 못 주겠다 그랬더니 쓰고 같이 가시죠. 그럼 오늘 같이 가시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니면 오늘 쓰지 않으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납니다. 꼴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황 사장이 내가 유동규를 한번 만날게 그랬더니 유동규가 이제 선거 치르고 복귀했잖아요. 복귀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결정을 다 하고 돌이킬 수 없다. 즉 유동규가 당신 나가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좌진성 우동규라는 건 아시죠? 정진성 성남시 정책실장도 그리고 유동규도 다 나보고 나가라는 거냐 그랬더니 네 그럽니다. 이런 일이 근데 이날 중에 이제 이 유한기 씨는 3번이나 사장실을 찾아옵니다. 첫 번째 게 바로 이거 3시 반에 녹음한 거고 8시 반에 또 오고 9시 반에 와갖고 결국은 그날 밤늦게 사표를 받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2015년 2월 6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작 사표 수리는 3월 10일 날 합니다. 근데 2월 6일 날 바로 사표를 쓴 날 문제의 화천대유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대장동 사업자 공모 지침서가 배포됩니다. 민관 합작을 이유로 김만배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유동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유동규는 3월 10일 황 사장 사표를 이제 이재명이가 처리하자. 그 다음날부터 사장 직무대행이 돼서 7월 8일까지 성남 도경을 이끌죠. 이때 화천대유와 더불어 성남의 뜰을 만들면서 매우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맺습니다. 이러한 녹취 파일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측은 모르는 일이라 그럽니다. 공정을 얘기하고 공직은 책임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밖에 안 돼요. 정진상 씨도 황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U2를 공격해야지. 어쨌든 오늘 이제 이재명 씨는 사퇴를 했는데 사퇴 끝나고 난 다음에 채널A가 이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고 전혀는 뭐고 대부분이나 전혀나 같은 부사인데 2번이나 쓰는 거는 강조한다는 뜻인데 이건 뭔가 캥기는 사람들이 쓰는 어법 중에 하나죠. 황 사장은 우리가 공모 절차를 통해 모셔온 분이다. 그 양반이 그만둘 때 나에게 퇴임 인사하러 왔었다. 그때 왜 그만두나 이래 생각했어.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황무성 씨는 지난 10월 17일 검찰도 조사를 하고 그때는 경찰도 조사를 했었죠. 그때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의 경기 남부경찰청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사람 좀 가려서 좋은 사람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나왔지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지금 지사를 떠나면서 이재명 씨가 하는 얘기는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 담당하던 정민용 씨가 초과이익 환수 지침 삭제된 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한테 실무자가 직접 보고하겠느냐, 기억이 없다. 또 기억이 없다.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면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게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담은요, 제가 사건 사고도 취재해 봤는데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도 아직 센 상대를 안 만나봐서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수사관 만나서 하게 되면은 금방 약해집니다. 우리 운동권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조사해봤던 옛날 안기부 사람들이나 경찰 사람 들어보면 그 사람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겁 한번 주면 바로 불었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굉장히 강했다는 사람도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되게 약한 겁쟁입니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는 유동규가 남욱 씨의 추천을 받아 정민용을 입사시켰는데 그때 황무성 사장이 사내 변호사가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추가 채용하느냐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유동규는 내가 황 사장을 찍어낸다라고 벼르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황 사장이 나가게 된 이유가 짐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제로 사표를 강요했는데 원래 성남도계공 사장 임명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근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이 법을 위반했거나 경영 부진 등의 사유가 아니면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급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은 적도 없거든요. 근데 강제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유동규가 뭔데 본부장이 사장 보고 막 내라 그럽니까? 이건 뒤에 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근데 이거를 누구지? 유동규도 측근이 아니다 뭐 이러고 유동규가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면 유동규에서 아는 바 없다 그러는데 유동규가 뭐 자살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또 국감와서 이야기하는 좀 이렇게 조금 분열적 증세를 보이는 게 이재명 씨죠. 근데 이런 이재명 씨를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차담을 한답니다. 어쨌든 법조계에서 나오는 의견은 유동규에게 대장동 사업을 맡기려고 황무성 사장을 사퇴시켰다면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고 또 얼마 전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그거가 참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의 성격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형과 싸우고 형수와 싸울 때 상당히 심한 말을 하고 한 것들은 그의 품성을 드러내죠. 굉장히 품성을 내리죠. 지금 원희룡 씨 부인이 소시오패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씨 지금 반발했는데 정치평론가 박동원 씨는 과거 이재명 씨가 일반인을 상대로 정신병자 같다는 트윗을 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 2015년의 일인데요. 한 네티즌이 궤변만 하는 정신병 앓는 자가 아닌가. 이 때문에 이재명 씨 형수랑 싸운 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재명 씨는 이 사람이 정신병자 같은데요. 처벌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치료 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쓴 적이 있죠. 이런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돼서 선거에 뛰어들겠죠. 자, 이재명 씨는 왜 오늘에야 경기지사를 내놨을까요? 계속 민주당에서 1등으로 달리는데 뭐가 두려워서? 왜 이왕 하려면 12월 초까지 해도 되는데 지금은 왜 내놓죠?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국힘당에서는 이런 멘트를 했네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사태가 경기도의 재앙이 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지금 이재명 씨는 북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도 말도 없고 아주 폭이 좁은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요. 이러한 사람을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로 뽑아놨는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민주당 말 분란이 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